추미애. 예, 이분은 1958년 10월 23일생입니다. 58년 개띠. 그 유명한 58년 개띠세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달성입니다. 대구 달성. 예, 여기서 태어났어요. 일단 이분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국회의원. 예, 그리고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저는 이 타이틀이 제일 웃겼는데요. 야당 국회의원. 이 판사 출신들은 민주당 쪽을 쳐다도 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최초의 판사 출신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선출직 여당 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계 정당 역사 최초로 TK 출신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임기를 다 채운 최초의 당대표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추미애가 처음이었다.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만 봐도 참 대단하죠. 추미애 장관은 1995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스카웃되어서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한양대학교 법대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1985년도에 결혼을 하는데요.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당시에 캠퍼스 커플이었던 서성환 변호사와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 이야기가 추미애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추미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런 에피소드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먼저 사법시험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외모가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일명 퀸카,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학생이었다고 하는데, 이 서성환이라는 사람 캠퍼스 커플이었고 7년간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85년도에 결혼을 하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거기다가 추미애 장관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그랬죠? 대구 달성. 얘기만 들어도 약간 좀 이 숨이 좀 막히는, 얼마나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성환이라는 분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북도 정읍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다리가 불편해요. 거기다가 사법시험도 추미애보다 늦게 합격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이 드라마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이남 이녀 중에 셋째로 자랐어요. 굉장히 어려운 집안 형편에서 너무너무 똑똑한 딸이 성장을 했고, 한양대 법대에 진학을 하고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어. 인물도 좋아, 인기도 많아, 혼처가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딸이 장애가 있는 전라도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 이 대구 달성에 사는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지금도 대구하면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해요. 그런데 이 80년대에 대구 달성에 계신 부모님이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 반대는 말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그냥 갑니다.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추미애 장관님의 결혼 관련 에피소드들도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서성환 변호사, 이 남편이 놔주려고 해요. 사법시험에 먼저 패스를 했고, 그래서 너무 승승장구할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느냐. 그래서 이 남자가
추미애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추미애가 너 나 좋아하냐? 그럼 됐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야, 진짜 멋진 분 아닙니까? 이 일화만 딱 놓고 보십시오.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성격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건 그 당시에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을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예요. 자, 이런 에피소드 때문에 언론에서 추미애를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추미애를 정계로 영입한 이후에 호남 사람인 제가 대구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추미애 장관이 판사 시절 에피소드 또 들려드릴까요? 추미애 장관의 판사 시절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 정말 서슬퍼런 시기였죠. 1985년 봄, 전두환 정권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지금은 명작으로 평가를 받는 이 책 포함해서 한 100여 권이 넘는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을 하고 관련된 출판사, 서점 등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간첩몰이 들어가는 거죠. 자신이 정권을 부당하게 찬탈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정권이었죠. 그래서 많은 반발 세력들이 있었고 이들을 잠재우기 위해선 일말의 카드가 필요했는데 바로 이게 간첩 조작. 거기에 이용된 것이 바로 이 불온서적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간첩이다.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한 것이었죠. 자, 이 압수수색이 대대적인 전국 서점과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검찰에선 이때도 개검들이었죠. 검찰에서는 일제히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전국 법원에서는 예외 없이 모두 영장을 발부해줬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출판사, 서점이 다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런데 딱 한 곳이 영장 발부가 안 돼요. 그게 어디냐? 춘천지방법원. 여기에서 초임 판사로 일하던 추미애는 불온서적 유통 혐의를 받던 춘천의 가장 큰 서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해버립니다. 전국에서 딱 한 곳 추미애 판사가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영장이 기각돼요. 그 무섭던 시절, 전두환 정권의 서슬퍼런 그런 시절에 간첩 좀 조작해서 잡아보겠다고 시나리오를 쫙 써서 전국에 뿌렸는데 모두 다 말을 듣는데 딱 한 명만 말을 안 듣더라. 그게 누구냐? 추미애 판사였습니다. 이후에 법원장이 추미애를 부릅니다. 당신 김대중 정치운동하는 판사냐?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해요. 나중에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독재 정권이 저지르는 진시황의 분석행위 같은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날 밤을 새우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만 해도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는 금기와 편견의 상징이었고 불온의 대명사였다. 그렇게 저에게 김대중의 이름이 씌워졌지만 그분과는 생면부지였다. 실제로 인연이 맺어진 것은 그로부터 10년 뒤에 우연히 찾아왔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공안, 수사당국이 이런 공안 사건들을 막 만들잖아요. 구속영장을 막 남발하는데 추미애한테만 오면 번번이 기각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에피소드. 경찰서장이 자꾸 영장이 기각되니까 한밤중에 추미애한테 전화를 걸어옵니다. 내일 다시 시청할 테니 꼭 발부해달라.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초임 판사입니다. 엄청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저 추미애라는 여자애는 나이도 어린 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경찰서장이 한밤중에 이제 화를 내면서 영장 발부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인데 왜 서장이 직접 전화를 합니까? 판사가 한번 결정해 외부로 나간 일은 번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다음날 법원장이 부릅니다. 아버지 같은 경찰서장한테 도대체 뭐라 했길래 서장이 이렇게 화가 난 거냐. 자, 이 당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법원장도 아니 도대체 이 꼬맹이 여자 판사가 왜 이렇게 물을 흐리냐,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다들 권력의 개들이었거든요. 판사나 검사나 다들 권력의 개들이었는데 갑자기 꼿꼿한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난 못해, 그건 법에 맞지 않아,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장이 또 불러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아버지 같은 경찰서장한테 뭐라 그랬길래. 자, 이러니까 추미애 판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러섰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쪽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는데 경찰서장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하느냐. 검찰 측에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경찰서장이 찾아와서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추미애라는 사람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판사 10년 차이던 1995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를 하면서 이 추미애를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사직서를 내고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정치인 추미애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이 얘기는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 판사로 재직할 때 이분의 삶은 정직하고 강직한 삶이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자, 이렇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은 그런 DNA가 몸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들 조금 아프다고 부정 청탁을 해서 며칠 더 쉬게 한다고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국민의 짐은 그런 공격을 할까? 이들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조국 정경심 교수의 이 수사, 이것도 이 정도면 뭔가 해 먹었을 것이다 라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증거도 없이 수사에 들어가요. 기소합니다. 왜냐? 파면 100% 나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확신을 가지냐? 우리라면 그렇게 했거든. 우리라면 무조건 해 먹었거든. 안 해 먹을 수가 없거든. 추미애 장관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면 청탁해서 그렇게 했거든. 사람 잘못 본 거죠. 추미애라는 사람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